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업비트 리플 차트입니다. 달러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잘 헷갈리셨죠? 그래서 오랜만에 업비트 리플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송출되는 시간에는 리플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552원까지 갔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더라도 리플 가격은 제가 480원 이야기를 했죠. 480원, 485원까지만 갈 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지지선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241선, 361선을 멀리 한 채 잘잘하게 7일선, 21선, 51선, 121선을 밑으로 하고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지금 가격은 535원, 지금 딱 이 자리죠. 이 자리. 그리고 제가 두 개의 선을 그어놨는데 요 두 지점이 매물대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겠다면 241선까지는 상승을 하는데 650원 언저리에서 1차적으로 저항을 맞겠고, 그리고 그 다음은 361선 2차 저항 테스트를 하겠죠. 846원, 거의 850원. 일단은 이 두 저항선을 뚫어야만 1200원, 1500원 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관문, 2차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겠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러면 따뜻한 햇살이 비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선들은 이전 차트의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던 자리. 그런데 리플이라는 코인이 워낙 승질이 더러워서 한 방에 그냥 가버릴 수도 있겠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 3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와 배짱이 있을까요? 지금 난리죠. 전 세계적으로. 제 예측은 어쨌든 아닌 것 같은데 모르죠. 워낙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그냥 그의 재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롬 파월 이야기를 한 번도 좋게 한 적 없죠. 그렇죠?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경제를 이해하고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그리고 자본주의의 저 밑에 저변에 깔려있는 말로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어쨌든 리플이 잘 버티고 있어요. 한번 쭉 쐈다가 비트코인이 조정이 들어오면 상승분을 다 던지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 하락한 만큼만 조정. 자, 업비트 리플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만 더 해볼까요? 제가 거의 3일 연속 이더리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더리움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개수가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장투용으로 생각하는 코인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코인들은 길게 갖고 갈 놈들을 위한 코인이겠죠. 그래서 저도 이더리움을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 그제 제가 갠슬러 이야기를 했죠. 갠슬러가 스테이킹이 되는 코인들은 증권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점 외에도 하나의 문제점이 또 걸리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1MB 밖에 안 되는 비트코인 블럭 안에 데이터를 넣다 보니까 너무 공간이 부족하다. 얘를 확장을 하자. 얘를 더 키우자. 어떻게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는 블럭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거래하는 비트코인의 데이터를 요 쬐깐한 거에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냐. 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메인에 우지안이 하드포크를 하죠. 그 하드포크로 나온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의 또 반란이 있었죠. 비트코인의 개발자 영역. 자, 이 영역들은 어떤 걸 제기를 했나요? 문제점을. 금융 업무가 굉장히 중앙 집중적이다. 중앙 집중적인 이 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채굴을 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트메인의 우지안 같은 규모가 꽤 큰 기업 수준의 채굴자들이 이 비트코인도 이들에게만 비트코인이 가고 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앙 집중적이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는데 결국 비트코인도 중앙 집중화가 되고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비트코인 개발자 영역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드포크를 하죠. 그래서 나온 코인이 여러분들 또 아시는 비트코인 골드. 중앙 집중적인 걸 방지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두 번의 하드포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골드가 나왔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사라진다면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가장 큰 문제는 집안 싸움이겠죠. 집안 싸움. 채굴자와 개발자 집단의 분쟁. 요 분쟁이 심화되면 결국 비트코인이 사라질 거다. 요 분쟁 문제가 아니면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그 누구도 그 작동을 멈출 수 없도록 만들어 놨죠. 어쨌든 내분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결국 외부의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적이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POS, 지분 증명을 하다 보니까 지분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조직은, 이 형태는 점점 커진다는 거죠. 이것 또한 굉장히 중앙 집중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안을 이렇게 봐봤더니 특정 집단 두 군데로 이더리움이 계속 들어가고 있더라. 그런데 보니까 그 두 집단이 하나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재단, 그리고 JP모건 제가 몇 번 씹었죠.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중앙 집중화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암호화폐가 나왔는데, 중재자 없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나왔는데 결국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바꿔버리니까 특정 집단 두 군데로 모든 이더리움이 가고 있다. 자,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막는 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대 기업들의 횡포겠죠. 이더리움의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끊임없이 또 다른 지분 증명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두 집단이 충분히 이더리움을 장난칠 수 있다는 거죠. 참, 이더리움, SEC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점들까지 또 표출이 되네요. 어쨌든 이런 모든 시스템들은 돈을 먹을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죠. 자, 요 이더리움 데이터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 양반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요새 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또 갖고 왔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 요새 좀 미 연준을 향해서, 달러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찍는 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그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롬 파월의 금리 정책에 반하는, 반기를 트는,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전세계 국가들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 되면 미국을 믿지 않고 달러를 신뢰하지 않게 될 거다. 오히려 제롬 파월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아니라 달러를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걱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로버트 키요사키도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날리고 있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를 파괴할 것이다. 미국 경제 파괴는 결국 전 세계 경제를 파괴시킬 만한 그런 핵폭탄급 뉴스겠죠. 사람들의 멘탈이 아주 그냥 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 네가 좀 조심해라. 좀 더 나은 정책을 펼쳐라. 이대로 가면 힘들어질 거다. 미국 경제를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는 돈이 돈을 낳는, 빚이 빚을 부르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돈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을 칠 거냐? 지금의 돈은 돈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종이화폐, 명목화폐가 가상화폐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의 리얼 머니에 투자를 해라. 오히려 비트코인이 훨씬 더 실질적인 화폐일 수 있다. 진짜 돈일 수 있다. 리얼 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 전에 로버트 키요사키는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전에는 비트코인 11,000불 오기를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000불은 아직 가지 않았고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를 파괴할 것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경제적 충돌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직접적으로 경고를 했었죠. 지금 금속 가격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시 한번 로버트 키요사키는 명목 화폐를 포기해라, 종이 화폐를 던져라, 그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금, 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과 SEC 소송 약식 판결에 대한 데이터가 아주 깔끔하게 나온 게 있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버티세요. 제 영상을 보시던 분들은 같이 그 끝을 봅시다. 제발 좀 던지지 마시고, 조그만 상승에 요동치지 마시고,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공둥이 딱 붙이고, 혹시 마음이 흔들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냥 손가락에 기부스를 한 2억 개 정도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강제적인 존버가 되지 않을까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데이터를 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어쨌든 이번 보고서 제출해서 XRP 양도가 투자 계약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에 따른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 약식 판결은 어느 순간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소주 한잔 하고 왔는데 극장에서 영화 보고 나왔는데 커피 한잔 들고 멍 때리고 있었는데 그 소송이 끝날 수 있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리플의 주장은 피고인들은 토큰이 해외 거래소에서 판매됐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전 세계에서 판매됐기 때문에 SEC가 XRP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 여러분들도 그죠? 리플사와 투자 계약 하신 적 있나요? 리플 회사의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리플 가격이 저모양 적골이어야 될까요? SEC와 소송 중인 리플은 오히려 더 많은 성장을 했고 발전을 했죠. 인프라가 더 많이 깔렸고 채택을 하겠다는 국가도 많았고 기업도 많았고, 그리고 CBDC 관련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리플 가격은 계속 떨어졌잖아요. 리플이라는 회사는 성장을 하는데 리플 가격은 떨어졌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과 투자 계약서에 서명을 했나요? 도장을 찍었나요? 간인을 찍었나요? 아니죠. 하물며 여러분들 뭐 리플 측에서 리플 사줘서 고맙다고 이메일 한 통 왔나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 SEC는 XRP에 대해서 전혀 관할권이 없다는 거죠. 전 세계 리플 홀더들을 상대로 뭔가 소송이 제기돼야 되는데 그냥 달랑 미국 내에 있는 XRP를 구매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XRP를 매수한 사람들은 리플과 투자 계약서를 썼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플 측은 SEC가 관할권이 전혀 없다. 투자 계약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에 따른 증권이 아니다. SEC는 투자 계약을 식별할 수 없다. 대법원의 하위 테스트에 단 한 가지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그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SEC는 지금 굉장히 오버하고 있다. 그의 관할권 밖에 있는 하나의 산업군을 지금 그들 하에 두려고 욕심 부리고 있다. 선을 넘고 있다. 이건 뭐 아시겠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말이고요. 그리고 SEC는 그들의 일관된 주장을 또 한 번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 자산이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고집을 했고, 별다른 특별한 판세를 엎을 만한 그들의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자들에게 지분 증명 메커니즘을 작동하는 디지털 자산들은 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타당성도 없고 목적도 없고 끊임없는 지연 전술 끝에 결국 한 말 또 하고, 리플의 승소로 끝날 건지 아니면 적당한 금액을 가지고 합의를 볼 건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 있다. 갑자기 가격이 오른다면 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이 끝난다는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저는 곱하기 10 정도는 봅니다. 소송 마무리와 함께 먼저 오픈을 할 게 어쨌든 미국 전역에 있는 거래소의 재상장이겠죠. 그리고 지금 그거를 기다리는 미국 시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길래 거의 1년 동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리고 리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리플의 사업 확장도 많이 받겠고 CBDC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저런 심리 차트, 인간 차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500원이면 최소 5,000원 정도까지는 엄청나게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턱 걸려있는 게 내일이 가장 중요하죠. 내일 새벽 3시, 오늘 저녁부터 한번 봐보자고요. 가격들은 어쨌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그런 취지에서 항상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꼭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정도 고생했으면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